학교 앞 작은 떡볶이 집의 사장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가게로 출근한 지는 꼬박 10년째. 하루 건너 하루쯤, 화장은 건너뛰어도요, 모자는 매일 챙깁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제가 장사를 하다가 그때 머리에 원형 탈모가 왔었어요. 앞에 원형 탈모를 가리기 위해서 쓴 거였는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이쁘다, 잘 어울린다, 작가 같다, 화가 같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나 예전에 작가도 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게 캐릭터가 돼서 저희 마스코트가 된 거죠. 빨간 모자를 쓴 떡볶이집 사장님, 그게 나의 직업이 될 줄은. 은행을 다니고 있던 10년 전엔 짐작도 못했습니다. 직장, 출퇴근,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속에서 성실한 회사원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꽤 만족했고 제법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쑥 내일이 오늘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은행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자들의 통장에 잔액이 1억 이상 되어 있고, 그걸 이자를 타면서도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버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직업란에 사업가, 기업가, CEO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꿈을 꾸게 된 거죠. 외식 사업은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배달이 더 많이 주류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떡볶이, 치킨, 피자 이거는 항상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봅니다. 근데 3,000원짜리 떡볶이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 다들 놀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떡볶이는 항상 쭉 팔리고, 그리고 이걸로 손익 분기점이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떡볶이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떡볶이 맛 다들 아시죠? 순하고 달콤한 맛도 있지만 떡볶이는 역시 매운맛이라는 거. 인생의 매운맛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 얘긴 차차 하나씩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 요리에서 사람들 먹으면 막 행복해하고 배불러하고 그런 표정을 봤을 때 제가 되게 행복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지금도 장사하면서 손님들이 국물까지 싹싹 긁고 먹으면서 사장님 잘 먹었어요, 또 올게요 라고 말 들을 때 정말로 보람진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생각해보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고객님 소중한 주문 감사합니다. 국물 넉넉히 담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라고 썼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들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잖아요. 떡볶이 하나라도 드시는 동안은 행복했으면 좋겠고,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다루지 않을 때 뭐든 잘 되는 법이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주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저를 거쳐가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이거는 기사님들 드실 얼음물이에요. 요즘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 물 하나씩 갖고 가시라고 제가 얼려놓은 물 꺼내놓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배달하잖아요. 근데 한 2,000군데 정도의 배달을 해봤대요. 근데 그 중에서 물 주는 곳이 딱 3곳이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꼭 기사님들 오면 물 챙기라고 해서 저는 물을 이렇게 수시로 갖고 가시라고 꺼내놔요. 잠시 주문이 뜸해지고 한숨 돌릴 틈이 생기면 제가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부업하냐고요? 글쎄요. 떡볶이 드시는 분들이 여자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드실 때 편하게 머리 묶고 드시라고 머리끈하고 사탕 넣어드리고 있어요. 떡볶이가 매운 편이라서 먹고 나면 혹시라도 입 얼얼할까봐 달달한 사탕으로 입도 달래시라고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할 때 그게 가장 좋은 서비스거든요. 그 순간 떡볶이가 배달이 왔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으면 순간 머리끈을 찾게 돼요. 근데 여자들한테 제일 잘 잃어버릴 게 이게 머리끈이에요. 이상하게 자꾸 없어져. 원가로 따지면 솔직히 계란보다 싸요. 다만 이거는 포장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서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사장이 좀 불편하더라도 손님이 즐겁게 드실 수 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손님을 연인 보듯 관찰하면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해줄 수 있으니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한 번, 두 번 미루다 보면 또 저만치 밀려나는 게 마음이죠. 그러니 늘 가장 먼저 바짝 챙깁니다. 떡볶이 드실 때는 이런 과정이 있을 줄은 몰랐죠. 떡을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우리 손님들이 드시기 편하게 다 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떡볶이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게 제일 힘들 거예요. 이게 제일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고백하자면 10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떡볶이를 좋아하는 마음 빼곤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몸으로 세월을 밀고 나가며 공부했습니다. 저한테도 장사를 하는 노하우,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다음날에 자기는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4만 원 팔던 분은 그 다음날에 10만 원 팔 줄 알아야 되고 그 10만 원에 2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또 50만 원 되고 그래야지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죠. 아, 이분들은 과정은 없이 무조건 성공하길 바라는구나. 인생에 한 방은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쌓으면 그게 어느 날 성공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셔야죠.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떡볶이 가게에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라고요. 떡볶이 가게에 책이 많은 게 이상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디보다 책이 많아야 할 곳이 장사를 하는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경제, 경영, 언어, 심리, 나아가 처세와 철학까지 공부해야 하는 까다로운 학문입니다. 제겐 그렇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기도 해요. 손님이 없으면 손님을 줄 세우고 싶을 때는 책을 줄 세워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일 때마다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부자가 없어요.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부자라던가 성공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힘든 시기에 이렇게 이겨냈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힘든 시기에 다시 저를 일어나게 해준 책이기도 해요. 한 2, 3년 전에 제가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투자로 잘못해가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선물하면서 앞에다가 사장님 우리 행복하고 선한 부자 되어요 라고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 줄 한 줄 꼭 읽으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라고 하면서 매일 긍정학원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글씨도 써보면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그 계기를 만들어준 선물해주신 카페 사장님이 있었고, 그리고 책을 선물해주신 덕분에 이 책으로 이어져서 연결 독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책들이 더 많아져서 이 책까지 읽게 된 거예요. 마흔을 목전에 둔 때였습니다. 노란 하늘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연체와 독촉, 통장 압류로 잔액이 0원이었던 나날들. 투자라곤 일도 모르던 내가 왜 모래성 같은 꿈을 꾸었을까? 왜 불나방처럼 허망한 날갯짓을 했을까? 자책은 끝도 없었습니다. 그때 책을 만났습니다. 책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제 책도 있어요.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제가 떡볶이 장사하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눈물 쏙 빠지게 얼얼했던 인생의 매운맛. 먼저 넘어져 본 사람의 아픔과 다시 일어서 본 사람의 용기를 잘 버무려 매콤 달콤한 떡볶이처럼 요리한 책인데요. 제 이야기 잠깐 맛보실래요? 하나는 돈 공부. 세상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루에 10,000원씩 모아서 그 돈이 100만 원을 만들고 그 100만 원을 10번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고 작은 거부터 굴려서 좋은 돈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100만 원 벌었어. 하루아침에 1,000만 원 벌었어. 이렇게 해서 장사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람 공부는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물건, 떡볶이하고 돈을, 가치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매운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안 매운 걸 좋아하는지 사람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3만 원치 그냥 떡볶이 음식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가격을 매긴 건 가치를 내가 매겼지만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손님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공부는 꼭 필수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음 공부는 우리가 울면서 떡볶이를 만들면 쓴맛이 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칼을 만지고 불을 만지고 그리고 손에서 좋은 기운이 있어야지 음식이 맛있어지거든요. 그래서 마녀 수프 끓이듯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드시는 손님도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맛있어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마음이 우울하면 짠맛이 나고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꼭 마음 공부를 하셔야 돼요.